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과거 행적 관련 논란이 추가로 또 불거졌습니다. 먼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이 지인들 채팅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역구 민원 때문에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 그랬고요. 또 이 관련된 거는 2022년도 예산결산 심사소위 자료에 보면 강 후보자가 30% 삭감 의견을 내면서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문건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자, 이 강준욱 비서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이어서 2018년에 이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걸 믿지 않는다 했던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일종의 일각에서는 이제 극우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철회는 없다고 했죠. 우선 이제 강 후보자는 전문성을 갖췄고 강 비서관은 통합을 위한 인사였고 보수 쪽의 추천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갑질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친구처럼 잘 대해줬다. 이런 보좌관의 글들도 꽤 있다. 이렇게 옹호를 나섰는데 이 강 비서관에 대해서는 정청래 박찬대 두 당권 후보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 때문일까요? 이 강준욱 비서관이 방금 전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그 국민의힘이 설령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우리 윤석 장관 후보는 어쨌든 본인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논문 표절이라든지 또 자기 자녀의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유학을 보냈다라고 하는 어떤 한편으로 보면 교육법을 위반한 분이 교육부 수장이 된다라는 것에서 이게 사태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그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지역 안배, 성적 비율의 안배, 또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다양한 그 입장들을 고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동안의 스탠스로 봐서는 대통령 스스로도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선우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드라이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예상된 시각이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강선우 후보까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 혹은 여론의 추이, 대충 지금 대통령 여론이 약간 주춤거리면서 하락하는 경향까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걸 넘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강선우 후보는 사실은 청문회를 잘 못 넘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가든 안 가든. 왜냐하면 처음부터 진솔하게 지내놓고 보니까 갑질이었던 것 같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빵이었다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해명이 이후에 또다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는 그것이 지금도 여진이 남아있어서 극복이 되지 않은 것은 설령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케이스처럼 한 달 이내에 드롭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놓은 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한 분 정도의 낙마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또 어떻게 디펜스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을 옹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후폭풍을 더 키우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추가 주목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보면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이제 장관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런데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하면 좀 강도는 약했던 것 같습니다. 비판 강도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까지 사실은 이제 뭐 야당에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청문회 대상도 아닌 어떤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조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번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바가 많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문제도 물론 그렇지만 어떤 국가 간에 대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동영 장관 후보자라든지 또 김형훈 지금은 이제 임명됐습니다만 고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청문회라는 어떤 검증의 자리에 제대로 어떤 정인 채택이라든지 또 관련된 서류도 일체 내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죠.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당시에 아니 그 방위병 출신이라서 상당히 좀 논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관련돼서 14개월, 22개월로 입증된 어떤 그런 어떤 병력 관련돼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병적 어떤 기록도 내지를 않는 그런 어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이해충돌형 장관 후보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 질병청장 시절에 남편이 정말 워런 버핏이 울고 갈 정도의 상패 직전에 코로나 마스크 관련된 주식을 뭐 처분한 것이라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국민의힘과 언론에서 이진숙 그리고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서는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부자리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데,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임명을 강행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게 그칠 이런 어떤 비판이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갑질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거짓 해명된 여진이 계속 남아질 거고, 또 갑질 관련된 것이 뭐 정영애 전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디펜스 갑질이 주관적이라 하는 게 주관적 맞죠. 그런데 결국 누가 주관적입니까? 결국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46명 면직이 처리가 되고 28명이 강제적으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냥 좋은 어떤 인식으로 나갔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갑질 문제가 계속적으로 강선우 후보자에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계속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선 본장님, 네. 이제 뭐 결국 이제 뭐 강선우 여가부 장관이 이제 장관에 오른다고 해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냥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아마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라고 아마 요청을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청문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고, 그게 결국은 계속해서 사실 공방, 진실 공방으로 계속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도 이것도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어찌됐든 뭐 이게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어떤 대통령실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수순으로 이제 가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시고 실제로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이게 흡족하게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냉정한 평가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살아있다 이제 보여지는데, 국정 운영에 어쨌든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빨리 정부 부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에 맞는 사람들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수순으로 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절차가 진행되는 거와는 좀 더 별개로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해명과 사과와 후속 조치들이 저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사적인 관계 이런 것으로 지금 뒤섞인 상태에서
보좌관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좀 폄훼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원정주의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제도적으로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강선 후보자를 지키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마치 그 보좌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그 정도는 감내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보좌관들이 지금 뭐 비공개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좀 뭐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이게 다른 방향으로 튀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고려들을 당과 또 정부에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순 부원장께서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 임명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정 동력 측면에서라고 하면서 또 막판에 후반으로 갈 때는 또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방금 전에 최영선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힘든 거예요. 지금 인사권자도 힘듭니다.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패널들도 힘듭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힘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공세를 펼치느라고 힘듭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정치인 국회의원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자진사퇴를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자진사퇴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민주당에 미치는 지지율 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인데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0.8. 와, 높구나. 직전 조사보다 5.2%포인트, 5.4%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적지 않은 폭이죠. 5.4%포인트면. 국민의힘은 20.4%로 3.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왜 저는 이 심상치 않은 여론이라면 대체적으로 지지 기반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호남, 수도권, 그리고 20대, 50대, 중도층.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변화가 보이고 있거든요. 비슷한 그런 지지 기반에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각 날짜별로도 나오거든요. 가장 최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61.3%, 또 부정은 33.6%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게 50%대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연구원도 화들짝 놀래고 대통령실도 화들짝 놀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민주당이 지금 겪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거침없이 하이킹인데 그러면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은 강선우 후보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 정도 사이에는 강선우 후보자가 결심을 내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댓글에 대통령은 강선우 임명하고 국민은 지지율 폭락으로 답하는 건가? 물음표. 이런 의견 주셨어요. 민주당 보좌진들은 김 후보자를 싸고 도는 의원들과 아무 일 없었던 듯 이래야 하는 게 절망적이라는데 이런 의견. 이재명 대통령은 왜 강선우를 고집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강준욱 통합비서관 자리에는 또 극우 인사가 올까 봐 걱정된다. 이런 의견. 국민통합 차원에서 한 거니 보수 인사 오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배롱찬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뭐 일각에서 또 뭐 자진 사퇴, 본인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목받는 게 이 대통령이 이제 이름은 오늘 이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이제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재송부 기한은 이제 아시겠지만 최장 10일인데 대통령이 이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그 기한을 최소한으로 좀 설정하지 않겠느냐. 때문에 재송부 요청 그 자체보다는 시한을 2, 3일로 설정하느냐, 열흘 정도로 좀 길게 설정하느냐. 이게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 두 당권 후보 가운데 정청래 후보자는 곧 장관이 되실 분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옹호를 했고 박찬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측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진 삼선 의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제 민주당의 지배적인 의견은 강선우 장관을 지키자는 쪽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를 대통령이 그 강선우 후보자에게 좀 남긴 측면도 있어 보이는가요, 의원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처음부터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자진 사퇴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자진 사퇴라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하자면 동호 반복인 셈인데 그 말에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뭐 현역을 그 장관으로 추천한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나가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본인이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네. 어렵사리 부탁드리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잘못하면 이게 그 강선우 의원의 남편이 네. 굉장히 법률가인데 마치 대통령이 남편에 뭐 빚을 졌나? 왜 이렇게 강선우를 던지지 못하지? 이런 전혀 뜻밖의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민감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리 뭐 보좌관과의 국회의원의 관계가 세상의 변화가 어떨지 모르지만 역대 민보협의 회장들이 다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단체나 여성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힘이라는 게 발언력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영향이 엄청납니다. 단순히 뭐 국제기구에서 가족을 연구했다는 그 자체로 그런 정당성과 파워 게임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강선우라는 사람이 아무리 그런 영역에서 가족 전문가라 하더라도 여성계라는 게 분명히 있고 여성운동 단체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 우수석도 그런 말씀 그런 뉘앙스 같아. 본인들이 강 후보자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푸시하기는 참 어렵다. 현역이라는 측면에서 공공하지만 제발 좀 본인 스스로가 용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영선 부원장님은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결국은 임계점이라는 게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또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거기에 또 어떤 반응을 하다가 보면 또 역작용이 나오기도 하고 괜히 의원들이 편을 들다가 오히려 더 보좌관들의 감정선을 더 건드려버리거나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말들을 해가지고 이 사안을 또 휘발성 있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만약에 임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시간을 길게 끌어봤자 오히려 더 사안을 더 크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네. 그런 것들은 좀 결단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인사는 결국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어요. 결국을 결심했으면 그 문제와 관련돼서 그 정도는 우리가 맞고 가겠다라고 했으면 이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되고 이거를 그냥 지지부지 시간을 끌어가지고 어떤 국민적 여론에 못 이겨서 그 다음 수를 두게 된다면 그건 최악의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선우 후보자의 전문성 이 부분에 무게점을 두고 그래도 그 신속하게 가는 게 맞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내에 윤호중, 김영진 등 이제 보좌진 출신 의원들도 부정적이지만 특히 외부의 진보 계열의 지금 이제 조국신당이라든지 뭐 민노당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또 뭐 참여연대 여성 단체들이 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갑질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면 좀 전에 우리 배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지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그 김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큰 단체이고 강선우 장관이 과연 저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관료 출신이지만 예를 들면 정치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실은 좀 굉장히 초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렇게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나쁜 이미지로 출발한 정치인이 결코 부처에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된다면 여가부 장관으로서 저는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댓글 의견에는 급할수록 돌아갑시다. 아까 최용선 부원장께서는 장고 끝에 악수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의견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아마 정무수석이 강선우 후보자와 접촉 중일 수도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민노총에 참여연대까지 나서 반대 성명 발표할 정도면 쉴드 불가 아닌가, 배 수장님. 근데 아까 네네 그 박영환 에이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프닝에서도 저는 크게 감동을 했는데 특사를 보내더라도 저는 나라가 잘 돼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정쟁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 위해서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특사도 정말 이 특사를 맞이하는 나라가 호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건 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근데 네, 특사가 아니라 인사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를 제가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사도 아까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유튜브 시청자분이 한 분이 그러면 좀 소상히 설명을 하든지 저는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강선우 후보자 말이에요. 이런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보좌관들과 어려운 거 오늘 한겨레 신문을 봤더니 민주 대놓고 강선우 두둔 보좌관들 같이 일해야 하는 게 절망적. 저도 여러분들 보좌관들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거두어서 강선우 후보자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좀 설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걸 좀 일단락하고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인사 하나 가지고 막 40분씩 50분씩 설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왜 임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강전욱 국민통합 전 비서관도 결국은 사퇴를 했지만 이 사람을 왜 임명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미스터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사일수록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데 임명해라라는 게 아니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시간을 길게 끌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진다라는 말씀인 거고 같이 판단을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저도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저 밑에서 의원을 빛나게 하고 민주당을 빛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의 아픈 마음도 어쨌든 다스려주는 인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인사라는 게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검증에도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대 흠결이 있고 다소 흠결이 있고 흠결 없음이 있는데 이 사안은 중대 흠결과 다소 흠결 그 어디인가에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인사권자가 다소 흠결이 있거나 중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야지만이 설득력이 있는데 중대 흠결과 다소 흠결의 국민적 눈높이는 딱 맞춰져 있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거 시간만 질질 끌어봤자 결국은 국민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비판적인 여론이 더 커지는 방식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결심했으면 빨리 소상히 알리고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강준욱 국민통합 비서관 관련해서는 보수 농객 얼마 전에 이 대통령하고 식사를 같이 했던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추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다른 생각 가진 일을 쓰고 싶어 해서 추천했다. 라고 했거든요. 이제 사퇴한 이후에 강휘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래서 후임 인사도 보수 인사를 임명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검증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석준 의원님, 네. 이분이 쓴 책이 이제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근데 과연 책을 아무도 안 읽어본 걸까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검증 시스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어떤 추천에 대해서 너무 무비판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친소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상 대통령실이 검증 없이 저는 하고 있다 보면 예를 들면 강선우 후보자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어떤 친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인사권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